오늘은 이야기의 힘, 군중들의 입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누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아니 내면 잡아서 구워 먹겠다고 하는 그 주술적인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은 물속에 사는 신이 그 미녀를 그 귀부인을 납치해 가버려서 어떻게 했으면 그 미녀를 구해내겠는가라고 물으니까 군중들이 모여서 물을 두드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신이 그 미녀를 돌려줄 것이다. 그래서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물을 치면서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아니 내면 잡아서 구워 먹겠다.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신이 잡아갔던 그 미녀를 돌려줬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어가 가지고 있는 주술적인 그리고 신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풍유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비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빈정거리는 속담, 민요, 설화, 전설들을 활용해서 글을 쓰는 일입니다. 전설이나 설화나 신화는 민족의 생각, 민족의 민심, 그 민심은 곧 천심인 겁니다. 하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꽃의 만발은이라는 시예요. 꽃의 만발은 흔들림 속에서 얻어지는 포도주 맛 같은 살아있음의 환희인데, 시는 음악을 향해 날아가는 문득 터지는 재채기 같은 각성의 파장이고 무지갯살 같은 우주 율동인데, 시는 바다에서 미역 향기와 우주의 경전 신화를 읽는 넝마 같은 삶과 죽음을 함께 사는 갯바위에서 물보라로 산화되는 파도 같은 함성인데, 내가 이런 시를 썼는데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도깨비라는 놈이, 나는 항상 도깨비와 함께 산다 그랬죠. 또 하나의 나가, 우주 상담사를 자처하는 또 하나의 내가 나의 시를 시시껄렁하다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보다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요즘 흘러다니는 설화가 더 재미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오래전부터 흘러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창작한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다 메모를 했어요. 광기 어린 야만의 세상에 해가 동력산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힘이 장사인데 속에 간사한 쥐새끼 한 마리를 담은 채 몸을 양옆으로 흔들거리며 걷고 끼리끼어 어울린 밤에는 군 고급 장성들 사이에 유행하다가 검사들이 즐겨 마신다는 폭탄주를 호쾌하게 말술로 마실 뿐만 아니라 영웅심이 남다르고 또래의 왕초 노릇하기를 좋아하는 한 마을 부잣집의 머슴이 거대한 호랑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한여름의 새벽에 그 머슴이 산모퉁이 저편의 산골론으로 물을 풀어 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마을의 암캐 한 마리를 물어가려고 짙은 숲을 돌아 나오는 호랑이와 덜컥 맞닥뜨렸습니다. 호랑이가 미처 머슴을 앞발로 핥히거나 아가리를 벌리고 물어뜯을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 순간에 당황한 머슴은 얼떨결에 호랑이 목을 덥석 끌어안아 버렸고 격투사처럼 두 다리로 호랑이의 허리를 휘감았던 것인데, 놀란 호랑이는 머슴을 떨쳐내려고 몸부림을 치며 비틀거렸고 그때 머슴은 날쌔게 호랑이 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당황한 호랑이는 머슴을 등에 태운 채 마을인지 들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달렸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신령스러운 호랑이를 탄 영웅이 나타났다고 외쳤습니다.
호랑이는 자존심이 상해 등에 타고 있는 머슴을 떨어뜨린 다음 물어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며 머리를 회에 저으면서 달렸지요. 머슴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호랑이의 목을 끊어 앓았습니다. 호랑이는 미친 듯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녔고 세상을 휘돌아다녔는데 일부 철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화평하게 해줄 새 영웅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머슴은 사람들이 환호성에 순간 속에 들어있는 쥐새끼의 발호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 세상을 화평하게 할 영웅이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력을 다해 호랑이의 목을 끊어 안았는데 뛰어다니다가 지친 호랑이는 그 머슴에게 점차 길들기 시작했고 머슴은 사람들 앞에 진짜 영웅처럼 군림하기 시작했는데 속에 든 쥐새끼가 호랑이 길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호랑이 목에 가죽 목걸이를 해 타고 다니면서 밤이면 사람들 모르게 똘마니 같은 새끼 머슴들하고 폭탄주를 즐기고 고우로 원님을 몰아내고 원님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끼 머슴들은 육방관속이 되어 포도청을 장악하고 고을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받아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흘러내려온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잘 분석해 보면 호랑이는 무엇일까? 호랑이 등에 탄 이 머슴은 무엇일까?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설화나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창작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입에서 저 사람 입으로 건너가고 또 저 사람 입으로 건너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수정되고 가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의 설화로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야기이고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슬퍼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설화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중들이 모아가지고 물을 두드리면서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그렇게 하면 물속에 들어있는 신이나 용왕도 놀라서 사람들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다. 그렇듯이 민중들의 함성, 그 이야기들은 신도 그리고 하늘도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 얘기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좋은 설화를 창작해 내듯이 그리고 민중들의 힘, 그러니까 사람들의 힘이 이야기의 힘이 어떤 힘을 가졌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야기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참된 이야기는 하늘과 모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흘러다니는 설화, 신화, 전설을 여러분들이 글에 인용하거나 그것을 빗대어서 쓰는 묘미를 발휘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